안녕하십니까. 한자어를 나누고 또 쪼개서 공부하는 분석 한자어. 오늘은 84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자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두뇌는 어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일 때, 즉 학습할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저장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두뇌란 그러한 기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기억이 안 되면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단순 암기 위주 학습은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한자어도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를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는 이유는 바로 한자어라는 것은 두 개의 말이 결합된 합성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말, 두 개 이상의 말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씩 우리가 나누고 쪼개지만 그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어를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한자어는 우리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 어떠한 한자어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요? 아,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거는 조선시대 세종 때 장영실이 만든 시계인데요. 바로 물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할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제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작동 순서가. 여기 보면은 대파수 이렇게 쭉 해서 물이 일정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통이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대중소 세 개가 있는데요. 이 물통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은 이 파자라는 게 이제 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다라는 것은 어떤 물을 보내다 이런 뜻을 물을 보내고 또 옮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물통 수는 물숫자죠. 호는 항아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보내주는 큰 항아리란 이런 뜻이겠죠. 그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대파수호는 중파수호, 중간 크기의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항아리는 바로 소파수호로 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럼 소파수호를 거친 그 물은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게 바로 수수라는 건데요. 수라는 거는 이제 받을 수, 물수, 예, 또는 항아리겠죠. 물을 받는 항아리가 바로 수소입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 수소 속에는 이 잣대가 나무로 만든 잣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 차오르면 어떤 불에게 원리 때문에 이 나무로 만든 잣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잣대가 물이 차면 올라가면서 쇠구슬을 이렇게 딱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사진 그런 레일을 통해서 쇠구슬이 내려가게 되는데요. 구슬이 이제 시간 알람 장치를 불러가면은 이런 기계 장치를 작동시키는데요. 요 기계 장치는 어떤 것을 하냐 하면은 요 인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됐을 때 인형을 움직여서 여기 북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종이 있는데요. 그래서 종을 치고 또 북을 칠 뿐만 아니라 이 인형이 올라와서 어떤 시간을 이렇게 표시하는 팻말을 딱 이렇게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축인묘진사 이런 시간을 표시하는 팻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팻말을 보고 자시군, 오시군 이렇게 시간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간단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창의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작용루에 대해서 우리가 한 글자씩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왜 작용루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스로 자자라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코의 모습을 본뜬 글자라고 합니다.
코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뜻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신 그리고 스스로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저절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코라는 이유, 코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숨 쉴 식자가 있습니다. 숨은 뭐 코로 숨을 쉬겠죠. 그래서 숨 쉴 식자는 스스로 자체에다 이렇게 마음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데 코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코를 거친 공기는 다시 심장으로 간다 이런 뜻에서 숨 쉴 식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냄새취라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개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들은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이걸 이제 냄새취라고 하는데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예, 스스로 자자이기 전에 코라는 그런 의미가 명확한 것이죠. 자, 격이라는 것은 또 어떤 글자일까요? 격이라는 것은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손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치다 이런 뜻이겠죠. 요, 요 위에 그 글자는 부딪힐 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술에 부딪히다. 여기 이제 술에 차가 있는데요. 술에 거라고도 하죠. 바로 수레에 부딪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수레에 부딪히다. 그래서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칠격자가 된 것입니다. 이 위의 격자는 의미 요소뿐만 아니라 하나의 발음 요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셀루자인데 물이 새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물숫자가 들어갔고요. 요것은 바로 이제 그 셀루자란 새다란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인데 위에 있는 요 지게호라는 거 요것은 이제 주검시라고도 하는데요. 요것은 하나의 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검보다는. 그리고 요것은 이제 비우자인데 집에 비가 새기 때문에 예, 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숫자는 이제 뜻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물숫자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경루라는 것은 스스로 치고 물이 새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면 물이 이렇게 새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잣대를 올리고 내리고 굿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스스로 내려오고 또 여기 인형들이 스스로 시간을 날리는 예, 북과 예, 종을 친다 이런 뜻에서 자경루 이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속도 사전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경루 이렇게 한자가 병기되어 있고요. 기존 사전하고 차별화된 것은 바로 이 한자의 뜻을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한자라는 것은 이렇게 뜻을 모르면 사실 쓸모없는 글자가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한자의 의미를 이렇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자 자체의 의미를 모른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쓸모없는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스스로자, 부딪힐 격, 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부딪히고 부딪힌다는 건 이런 것이죠. 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종을 치고 북을 친다는 것이죠. 스스로 샌다는 것은 바로 여기 물통에 세 개가 있는데 물이 스스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을 바로 샌다는 그 한자를 이렇게 쓴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추가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장용실이 제작하였다는 그 사실 그리고 시보라는 것은 시간을 나눈다는 것이죠. 시간시 알릴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장영루가 작동됐다고 하는 것 이게 한 700년 전에 이러한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은 조선시대에 만든 작용로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